자, 생물의 특성인데 기존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뭘까? 아하.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떤 대표적인 생물의 특성을 하나 땅 박아놓고 그거하고 같은 예를 고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얘에 해당하는 예시를 골라봐라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지금 얘는 나름 지문,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다른 문항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생물의 특성인데 까다롭다. 그래서 배점도 3점이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발생 과정에서 포식자를 감지한 물벼룩 A는 머리와 꼬리 뾰족한 구조를 형성해서 방어에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자, 발생의 밑줄을 딱 그었네. 발생은 무슨 과정이니? 수정란이 몸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치? 개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야.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를 증가시켜야 돼. 즉,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요. 체세포 분열에서 만든 세포가 세포 분화가 일어나면서 적당한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메뚜기 B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을 변화시켜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 아, 메뚜기 B가 보호색을 띄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를 보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발생이니까 당연하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최근 트렌드지.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는 지문 중에서 생태계와 관련이 있는 지문이 섞여 들어온단 말이야. 전형적인 예야. 어쨌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맞느냐 이 얘기인 거야. 그런데 메뚜기 B는 당연히 생물이고요. 얘가 누구 때문에 변화를 일으켰어? 포식자 때문에 변화를 일으켰지. 그럼 얘도 생물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생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디귿.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펭귄이란 종은 물속 환경에 적응한 몸의 형태를 갖죠. 그러니까 뭐야?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하지.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하고 디귿인데 1번 치고는 조금은 시간을 쓴다. 그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관계와 물질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표는 사람에서 영양소 가와 나가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나타냈어. 그런데 가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그럼 딱 보면 알겠네. 자, 단백질 탄수화물에서 공통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렇다면 공통인 기억의 CO2. 그럼 따로 떨어진 얘는 뭐야? 암모니아겠다. 그렇다면 요 영양소는 단백질이고요. 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간은 단백질 아니야. 탄수화물이야. 니은. 호흡기를 통해서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는 기체기관, 호흡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맞고요. 디귿. 사람에서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탄수화물처럼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그래서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니은이 있다? 없다? 암모니아는 누구한테서만 나온다? 단백질분해 산물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어. 자, 천이 과정인데 맨날 이제 건성천이 나오다가 이제 간단하게 습성천이 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호수, 습지로부터 시작된 식물 군집의 1차 천이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관목림과 호남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뻔하잖아요. 여기가 관목림, 여기가 호남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A는 관목림 맞고요. 니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습성천이다. 그치? 습지에서 시작했으니까 습성천이고요. 이 식물 군집은 B에서 극상을 이룬다. 아니다. 극상은 언제나 누구다? 음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 니은이고 비교적 이게 기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문제인데 자료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료를 읽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대신 이제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기억이란다. 자, 그래서 그림은 같은 수의 정상 적혈구 R과 남모양 적혈구 S를 각각 말라리아 병원체에 혼합해서 배양한 후에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R과 S의 빈도를 나타냈다. 얘가 정상이고 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적혈구야. 자, 그럼 기억.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다. 병원체 물어봤지? 그거 맞습니다. 니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였어? 이거 유전병이잖아. 유전병이니까 당연히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디귿. 말라리아 병원치에 노출되었을 때 S를 갖는 사람은 R만 갖는 사람보다 말라리아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 자, 어때? 감염된 빈도 누가 높아? 정상이 높지,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S를 갖는 사람은 R만 갖는 사람보다 말라리아가 발병할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요 디귿 보기가 요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하고 니은이 되는 거지. 자, 과학의 탐구 이제 기본 형태의 문제고요. 이것도 역시 자료를 읽으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연못에 서식하는 동물, 종, 기억부터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인데 기억과 니은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디귿은 기억과 니은의 천적이야. 그럼 얘가 상위 영양 단계가 되겠지. 자, 그럼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볼게요. 인공 연못 A, B 각각에 같은 개체수의 기억과 니은을 넣고 A에게만 디귿을 추가했어요. 자, A는 디귿, 천적이 추가된 상태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 B 각각에서 기억과 니은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인데 자, 봅시다. 그렇다면 천적 디귿이 없는 B가 뭐가 되는가? 얘가 대주군인 거지. 원래는 이런데, 그지? 디귿을 첨가한 실험군하고 비교를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개체수는 감소한 거고 니은 개체수는 증가한 거지. 그지? 그럼 천적에 의해서는 기억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억. 조작 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이다. 맞습니다. 얘만 이걸 추가했잖아. 있다 없다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조작 변이 맞고요. 니은. A에서 기억은 니은과 한 개체군을 이룬다. 이거 많이 나오던 보기야. 개체군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서식하는 한 종의 무리라고. 그런데 기억과 니은이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다른 종이잖아. 종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체군을 이룰 수는 없고요. 차라리 이게 한 군집을 이룬다. 그럼 설명이 되겠지. 디귿, B에서 기억과 니은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자, 대조군은 지금 천적이 없는 상태였어. 천적 없이 기억, 니은의 경쟁만 한 거지. 그치? 그랬더니 니은이 완전히 도태됐네.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고 디귿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도 멈칫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처음 보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처음 본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연관된 해석을 하는 정도는 안 나왔었지. 그치?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복습 잘해둬야 돼. 응.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냈대. 근데 호르몬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야. 그리고 동그라미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저건 무슨 소리야? 글리코젠을 뽀개서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럼 어느 호르몬이 작동한 거니?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작동한 거지. 그치? 그럼 뭐겠어? 호르몬 X는 글루카곤이겠지. 자, 그 다음 혈중 포도당 농도와 요거 중에 하나. 그럼 일단 생각해봐. 글루카곤의 기능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아하. 어떻게 해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뽀개면서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투여되자마자 빵 증가하는 게 뭘까? 얘지. 뽀갠 포도당의 양이 늘었어. 그럼 이게 혈액에 녹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혈당량이 상승할 거야. 아하.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는 B가 될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B는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맞습니다. 니은 혈중 인슐린 농도. 인슐린은 뭐 하는 호르몬?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따라서 혈당량이 높을수록 많이 분비되죠. 혈당량과 인슐린은 비례관계야. 따라서 구간 1과 구간 2를 비교했을 때 혈당량 어디가 높아? 2가 높지. 따라서 인슐린 농도도 구간 2에서 더 높게 분비가 될 겁니다. 2가 더 높다.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의 분비는, X는 글루카곤이니까 감소해야 되지.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이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밖에 없는데 처음 봐서 이게 뭐지? 이랬을 수가 있다는 거야. 표간은 특정 형질의 유전자양이 라자알인 어떤 사람의 세포 1부터 3에서 핵막 소실 여부를 나는 1, 2, 3 중에서 2개의 세포에서 R,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어.
1, 2, 3은 체세포의 세포 중에서 M기의 중기, G1기, G2기에 각각 관찰되는 세포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기억은 소실됨과 안 됨 중에 하나야. 일단 핵막이 없어지는 건 언제니? 분열기지. 그러면 세포 2가 M 중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G1, G2라서 간기지. 그렇다면 얘네는 다 핵막 소실이 되면 안 되죠. 누가 G1인지 G2인지는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해볼 거야. 자, 라지 R DNA 상대량이 M 중기는 얼마나 될까? 라지 R 동형인데 중기니까 복제됐지. 아, 얘는 여기 R 값을 4만큼 가질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포 2에 R DNA 양 4를 대입을 하는 거야. 오, 그랬더니 1, 2의 합이 8이야. 아, 그럼 얘도 4인데? 아, 그럼 M 중기랑 DNA 양이 같아. 그럼 G1기니 G2기니? G2기지. 그래서 세포 1이 G2기 세포고요. 세포 3이 G1기 세포가 됩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게 되면 여기 4. 자, G1기는 복제 전이니까 2. 그럼 합이 6 이렇게 되겠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소실 안 됩니다. 맞고요. 이런 G1기 아니고 G2기 세포입니다. 디귿, rDNA 상대량은 2와 3에서가 서로 같다. 어때? 2는 4, 3은 2지. 그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밖에 없지. 자, 요건 신경계 문제 많이 출제되는 형태라서 그건 요거는 좀 반갑게 좀 부담 없이 풀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린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인에서 운동에 의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냈다는 거야. 잘 봅시다. 표적기관은 심장이고 앞에 길고 뒤에 짧으면 부교감, 반대면 교감. 자, 그다음 모든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각각의 중추에 박혀 있죠. 심장박동 조절 중추 어디니? 연수. 즉 얘는 연수에 들어있고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박혀 있죠. 그죠? 요 기본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요거 가지고 멈칫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공부해야 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신경철과 부교감 말단은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교감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죠. 그러면 그 결과 심장 박동이 촉진, 억제죠. 그럼 운동이 시작돼서 심장 박동이 촉진돼요. 요 구간 동안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고 반대로 운동을 종료하면서 심장 박동이 하강해요. 부교감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죠. 디귿, 리을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겠니? 아니지. T1일 때가 많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읽으면 되는 거지. 자, 요 그래프 보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만 낯설어 보일 수는 있다. 그 정도 장치는 된다.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그린 가는 사람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인데 그 기억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나는 혈중 니은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냈어. 자, 기억과 니은이 뭔지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느냐. 일단 가그래프를 좀 잘 봐봐. 누가 먼저 변하지 지금? 니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억의 변화가 이렇게 요때부터 일어났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기억이 증가하니까 니은이 증가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그치? 뭐냐면 니은이 고농도인 동안 기억이 억제돼 있었어. 음성 피드백.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따라서 증가해. 얘가 먼저 변하고 얘가 따라간 거잖아. 즉 기억이 TSH고요. 니은이 티록신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자, 그다음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니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물질 되사량이 증가해. 그럼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네. 그래서 티록신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가그래프에서 음성 피드백 원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티록신이 아니라 TSH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기본이지. 디귿, 혈중 TSH 농도분의 물질 대사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 T2를 비교합시다. 자, TSH 누가 높아?
T2가 높지. T1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물질 대사량은 뭘로 판단하면 돼? 티록신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니까 티록신의 양은 어디가 많니? T1일 때가 많고 T2일 때가 적네요. 그러면 이 분수값은 어디가 커? T1이 크죠?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 사실 잘 읽어보면 나오는 문제죠. 자, 전도 추론 문제인데 문제가 좀 길어,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압박감 빡 느껴서 내가 보니까 뭐 동그라미 ABC 난리 났어. 나 시간에 못 풀 것 같아. 패스 괜찮아. 현명한 전략이야. 그래서 앞에 9번까지 푸는데 이미 지쳤는데 10번 도저히 염두가 안 나. 일단 패스하자.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가 끝났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잘했고요. 근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만큼 어렵지는 않아. 작년 수능보다는 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어렵기는 해. 근데 작년 수능에 비해서 다른 문제가 그럼 더 어렵냐?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론 문제에서 얘는 살짝 높아졌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문제가 길어 좀 쳐놨으니까 이제 순서도 좀 잘 따라와 봐.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부터 C의 흥부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1부터 D5H를 찍어놨어. 모조리 1cm 거리지, 그치? 그 다음에 A와 표는 AB의 P에 C, Q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D1부터 D5의 막전이를 나타냈어. 근데 1, 2, 3이 A, B, C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돼? 순서 몰라. 그거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PQ는 저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시냅스가 가나 중 한 곳에만 들어있어. and 표에는 동그라미 ABC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자, 이제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로 같고 시냅스 전후 모두 1이란 얘기야. 그다음 B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과 2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나? 아니야, 표를 잘 보면 잘 봐봐. B가 되게 많거든. 그치?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자, 우선 신경 1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A, B, C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D2와 D4의 막전이가 같아. 그럼 동시에 도착한 거지.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자극 원점이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오, 얘는 자극 원점 D3. 근데 아까 C는 Q, A, B는 P에 동시에 자극을 줬어. 그럼 자극 원점의 막전이 모두 C로 동일해야 되네. 오케이. C가 또 어디니? 여기 있네. 아, 끝났다. 그럼 자극 원점 두 개 일치하고 이거 하나 달라. 아, 신경 1은 C구나. 그리고 C의 전도 속도 1, 2 중에 하나구나.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눈치챌 거는 그럼 봐봐. C가 요렇게 갈 때 시간이 동일해. 그럼 신경 2하고 3을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같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같아요. 이렇게 된 것이. 그럼 뭐야? 이동 시간이 같은 시간 동안 얘네는 한 구간 가고 얘는 두 구간 갔으니까 얘가 2배 빠르지. 신경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얘는 신경 전도 속도가 2, 얘는 1, 얘도 1이란 얘기야. 우리 속도 구한 거야, 속도. 됐지? 자, 그럼 이제 자극 원점 C, 전도 속도가 1이면 1cm당 1ms 소요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 C, B, A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어. 아까 A, B, C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중에 하나고 전도 속도가 1이면 막전이가 여기도 시간차가 1ms씩 나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1ms 차 맞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70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네가 1ms 차가 된단 말이야. 즉, 자극원점 C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고요. B는 마이너스 80이고요. A는 플러스 30이란 소리야. 됐지? 그러면 얘가 다시 마이너스 70이 돼버렸네? 이상하다. 왜 이상할까? 시냅스가 있으면. 시냅스 A한테 있었지, 그치? D2, D3 사이에 시냅스가 있고요. 얘는 A, 얘는 B. 그럼 모두가 설명이 되죠. 어때? 얘가 1cm, 그치? 이동했어. 1ms 동안. 그래서 마이너스 80, 얘는 2cm 갔어, 그치? 자, 1cm 플러스 30, 2cm 플러스 30.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 A는 마이너스 70 아니고 플러스 30입니다. 시냅스는 가에 있고요. 기억이 3ms일 때 이제 측정 시간이 3으로 바뀌었을 때 B의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B는 자극 원점이 D5였고요. 전도 속도가 2짜리야. 그치? 근데 어디를 물어봤니? D2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 D2까지 전도되는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속도는 2고 거리는 3이니까 1.5ms에 도착할 거야. 그럼 1.5ms에 도착을 했는데 언제 측정한다? 3ms에. 그럼 2.5, 3이면 여기네? 뭐 하고 있니? 재분극 아니고 탈분극이구나.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는 거지. 자, 근수축 문제인데 최근에 나왔던 평가 문제 중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배점도 2점밖에 안 되고 2점 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보고 논란 가슴 진정 안 돼서 근수축까지 패스할까?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근수축 과정에서 기니든 우리가 친숙한 구간이 나왔어. 어떻게? 2분의 i대, 2분의 겹치는 구간, 그리고 h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표는 두 시점 t1, t2에서 a분의 b, h대 길이, x 길이를 이런 식으로 줬어. 자, 그래서 ab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래 이렇게 됩니다. 일단 h대의 길이가 2d에서 3d로 마이너스 d, 수축한 거네. 수축했어요. 자, 그러면 x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8d에서 6d가 되겠지? 뭐 안 어렵잖아, 이거는,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A와 B의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어차피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라며, 그치? 그러면, B분의 A에 대한 정보인 거야, 지금. 그게 2와 1의 비율로 바뀌었지. 자, 그럼 T1일 때 얘가 2고, T2일 때 1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전반적으로 수축하는 과정이니까, 기억은 감소할 거고, 니은은 증가할 거야.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변화량은 얼마야? H대 변화량이 D니까 요건 7되겠구나. H대 변화량이 얼마니? 그러면 H대 변화량이 이제 D만큼 생겨서 감소를 했어. 그치? 그러면 기억은 2분의 D,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D만큼 변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구호는 반대야. 그럼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수값으로 고쳐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2에 해당한 비율을 바꿔볼 거야. 그럼 얘는 1분의 2, 2분의 4. 왜냐면 여기 값이 1이라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1의 비율로 맞춰서 집어넣게 되면 3분의 3 정도는 넣을 수가 있지. 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감소했고 증가했지. 수축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A가 기억이고 B가 니은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T1일 때 X 전체의 길이는 8D야. 근데 H대의 길이가 2D야. 그럼 남은 6D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3D, 3D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때의 비율이 2대 1이네. 그럼 3D를 쪼개면 기억은 2D, 니은은 D였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T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량을 생각해 보라고. 자, H대가 요게 D가 됐으니까 2분의 D씩 변했어.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3D. 얘는 얘도 2분의 3D, 그치? 요렇게 해서 전체가 어떻게 된다? 7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A는 기억이다. 맞고요. 만약에 좀 헷갈리는 사람은 이거부터 넣어서 풀어도 상관없다. 이런 문제는.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다. 기억 2D, 디귿도, H대도 2D로 같다. 맞고요. T2일 때 Z1에서 2 방향으로 거리가 2D인 지점은 여기 T2니까 넘어갔지. 어느 구간에 해당해? 단면이 니은 단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치? 자, 대사량에 대한 건데 이것도 자료를 읽어서 풀게 만들었지. 어렵진 않아. 자료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료를 읽어야 풀게 만든 거야. 그치? 따라서 이게 보자마자 그냥 용어를 통해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어. 그치? 그 부분이 불편해진 거야. 자, 그린 가는 같은 종의 동물 A와 B 중에서 A에게는 충분히 먹이를 섭취하게 하고 B에게는 구간 1에서만 적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게 하면서 측정한 체중의 변화래. 그럼 뻔하잖아. 얘한테 먹이를 줄였겠지. 그러니까 체중이 쭉 감소했었겠지. 그치? 나는 시점 T1, T2일 때 A, B에서 측정한 체지방량을 나타낸 거야. 다시 한번. A는 충분히 먹이를 줬어. 누구야? 얘지. B는 구간 1 동안 먹이를 제한을 했던 애야. 그럼 당연히 얘가 A, 얘가 B인데 체지방량이
기억. A가 지금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당연하지. 체중 증가했잖아. B는 어떻게 됐어? 이만큼 있다가 요만큼으로 감소했어. 먹이를 제한했으니까 요 소리인 거야. 되지?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다. 맞습니다. 구간 1에서 니은은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다. 많이 썼어. 먹은 거보다.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했지? 자, B의 체지방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니? 많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이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읽어서 푸는 문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핵형 분석 문제인데 단순한데 잘 냈어요. 그렇죠? 간편하게 잘 낸 문제야. 그러면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개체 ABC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세 마리 ABC. 핵상은 모두 2N이다. 핵상은 모두 2N이다. 2N이라고 알려줬어요.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인데 B만 암컷이다. 그럼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의 구분이 A, B가 같은 종에 해당하고 C는 다른 종인데 누구만 암컷? B만 암컷. A하고 C는 수컷인 이런 조합으로 준 거지. 그치? 자, 염색체의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고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다. 자, 성염색체라고 했으면 X만 떠올리면 안 돼. X 또는 Y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이 얘기야. 일단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애는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봐도 상동, 얘 사이즈 달라. 그치? 아하, 그럼 얘가 X, 얘가 Y, 얘는 수컷이다. B는 아니네. 자, 그럼 핵형을 봅시다. 염색체 스타일은. 염색체 생김새를 보게 되면 가하고 다가 같지? 그럼 얘가 다른 종이니까 나는 개체 C의 세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가하고 다는 A 또는 B니까 종은 같아. 그지?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성별이 달라야 돼. 요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세포가 2N짜리가 다 제시가 됐으니까 상동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일 큰 놈 얘를 1번 염색체라고 하자. 1번 상동. 얘도 1번 상동.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짝꿍이 맞고 얘가 뭐가 감춰졌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럼 어떻게 돼? 짝꿍이 요렇게 짝꿍이지 상동. 그치? 그리고 요렇게 기억하고 얘가 상동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임의로 2번 그룹이라고 할게. 얘를 2번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3번 그룹. 그러니까 2, 3 중에 뭐가 있는가? 성염색체가 있을 거야. 그치? 둘이 뭐가 달라야 돼? 성별이 달라야 돼. 그렇다면 잘 봐봐. 만약에 니은이 성염색체라면 X를 넣어도 Y를 넣어도 얘네는 성별이 같아 버리지. 그치? 무슨 소리야? 니은이 성염색체가 아니란 얘기야. 니은이 상염색체고요. 그럼 기억이 성염색체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2번 그룹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X, 얘가 암컷. 그럼 여기 감춰진 얘가 XY겠다. 얘가 수컷.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가가 수컷인 개체 A, 다가 암컷인 개체 B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염색체다. 아니다. Y염색체다.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이거 핵상 다 2N이라고 했어. 그렇지? 가의 X염색체는 수컷이니까 하나죠. 총 염색체가 지금 몇 개니? 2N 이퀄 6이었어. 근데 중기세포니까 분체수는 곱하기 2. 따라서 6이 아니라 12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는 거지. 자, 상호작용 안 어려워. 그냥 이것도 읽어서 푸는 문제야. 한번 봅시다.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는 분서와 상리 공생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가. 꿀잡이 새는 꿀잡이 오소리를 벌집으로 유도해 꿀을 얻도록 돕고 자신은 벌의 공격에서 벗어나 먹이인 벌집을 얻어. 서로 윈윈. 아하. 상리 공생이다. 그럼 얘는 분서겠지? 붉은 뺨 솔새와 밤색 가슴 솔새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분서 맞아. 그치? 한 나무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삽니다. 근데 여기 경쟁이 또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종 사이의 상호작용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한 거야. 자, 그래서 기억. 가는 상리 공생이 얘다 맞습니다. 니은.
나의 결과 붉은 뺨 솔세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 실제 현실의 어떤 조건은 다만 뭐라도 환경 저항은 존재하는 거, 환경 저항이 없는 조건, 그 상황은 그냥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지 그런 현실은 없다. 현실의 조건 무조건 환경 저항이 있다. 디귿.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 자,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번식 장소 차지하는 거야. 뭔가 공간에 대한 뭐가 일어나서 다투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따라서 요거는 기억의 예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지? 자, 얘가 2점짜리인데 2점짜리 치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지만 2점이 한번 붙어볼까? 했다가 여기서 삐그덕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3페이지 여기 15번부터 하는데 시간 안배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 복습은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돌아가면서 나와. 작년 수능 변형 문제인데 수능 문제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현재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다 중에서 2개가 X염 색채, 나머지 하나는 상염 색채에 있어요. 그럼 뭐야? X 연관과 상 하나 독립, 그치?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 다는 T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비정상 생식세포 P가 생겼고 나머지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치환이네, 치환. 요게 일어나는 돌연 변이가 한 번 일어나서 니은을 가는 생식세포 Q가 생겼어.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가나다 중에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야. 그럼 뭔 소리야? 끼리끼리? A끼리, B끼리, D끼리. 그치? 그 사이에서의 교환이란 얘기야. P와 Q가 수정돼서 자녀 4가 태어났고 4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야, 얘는 총체적 난국이네. 그럼 뭔 소릴까? 한 명한테 몰빵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4를 잘 분석하면 우리는 접근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눈에 띄는 숫자는 3. 딱 봐도 너무 이상해. 그치? 어떻게 대립유전자 3개가죠? 이 이상하다. 그치? 그럼 이 3개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유전자 치환이라면 예를 들어서 B에서 치환됐는데 얘가 스몰 b가 3개야? 그럼 라지 b가 스몰 b로 바뀌었구나. 바뀌어서 줘봤자 엄마 하나, 아빠 하나 2개지. 3개는 반드시 뭐다? 비분리다. 어떤 생식세포가 M 플러스 1로 스몰 b를 2개 줘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 스몰 t는 나올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2개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A야, A. 얘가 아빠가 하나 갖고 있고 엄마는 아예 안 갖고 있거든. 근데 2개라는 얘기는 엄마가 스몰 a 하나를 라지 a로 바꿔서 주면 가능하다. 유전자 치환은 엄마한테서 일어났겠다. 요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직관적으로 바로 간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이 B가 A하고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엄마가 스몰 b를 하나 주고, 그지? 아빠가 라지 A, 스몰 b 연관된 걸 2개를 같이 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길까? 트리플 X가 나오거든? 트리플 X가.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면 트리플 X가 됐을 적에 여기가 3개인데, 그러면은 여기는 왜 2개? 치환은 누가 일어난 거야? 찾을 수가 없어. 이상하지, 그치? 그러면 B하고 D가 X의 연관인가? 즉, B가 X에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연관인가? 그럼 패턴이 어떻게 돼? 동일하지? 그럼 얘도 3개였어야지. 즉, B를 X다 놓으니까 다 안 맞아, 그치? D가 상이야. A하고 D가 X의 연관이었던 거야.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냐? X에 라지 A와 스몰 d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염 색채가 라지 B, 스몰 B 이형 접합이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나? 엄마는 X염 색채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였고 스몰 D가 하나니까 라지 D, 스몰 D, B는 라지 B, 스몰 B였어. 설명되죠? 자, 이제 자녀 1, 2, 3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 1, 스몰 B가 하나고 스몰 D가 없어. 자, 스몰 D가 없다. 스몰 D가 없으려면 이거 받으면 안 되고 이거 받으면 안 돼. 엄마한테 뭐 받았다?
요거 받았다. 그지? 아, 그러면 자녀 1은 엄마한테 스몰 a, 라지 d를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았으며 스몰 d가 없으니 스몰 b가 하나가 있으니까 라지 b, 스몰 b였다. 요렇게 정리가 되죠. 즉 아들이었다는 거야. 자녀 2는 라지 a가 없어. 라지 a를 받으면 안 돼. 그럼 뭔 소리야? 아빠한테 x 받으면 안 돼. 아, 아빠한테 y 받았어. 얘도 아들이야. and 엄마한테서도 라지 a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는 스몰 a, d를 받았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스몰 b가 얘도 하나니까 라지 b, 스몰 b요. 설명되지? 즉 얘도 아들이다. 그럼 자녀 3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금 스몰 dd거든. 스몰 d가 2개가 되려면 아빠한테 x를 받고 엄마한테도 스몰 d를 받아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딸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 역시 스몰 b가 하나니까 라지 b, 스몰 b가 설명됩니다. 그러면 자 드디어 자녀 4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라지 A 2개에 스몰 d가 2개야. 얘는 지금 그치? 라지 A 2개에 스몰 d가 2개야. 어떻게 하면 가능하니? 일단 엄마는 라지 A가 없었어. 엄마가 라지 A를 줄 방법이 없어. 일단 아빠한테 뭘 받아야 돼? 라지 A를 받아야 돼. 아빠한테 라지 A를 받자. X를 받자.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라지 A 스몰 D를 받았어. 근데 스몰 D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엄마한테서도 스몰 D를 받아야지. 그럼 엄마한테 스몰 A, 스몰 D가 왔어야 되는데 스몰 a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서 왔을까? 라지 a로 바뀌어서 오면 가능하다. 즉 치환된 유전자는 여기 있고 그건 엄마한테서 일어났다. 아까처럼 증명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스몰 b가 3개다. 스몰 b가 3개인데 잘 생각을 해봐. 엄마가 스몰 b를 하나 주고 그럼 아빠가 몇 개 줬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줬네. 아빠가 n 플러스 1 언제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사를 털어서 요거를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 보여서 그게 생각만큼 안 풀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감이 조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보였으면 금방 풀었을 거야. 그래서 3점 주기는 조금 쉽고 2점 주기는 어렵고 뭐 애매한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 자녀 1부터 3 중에서 여자는 2명이다. 자, 1, 2, 3 중에서 얘만 딸내미였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니은 Q는 어머니에게서 형성되었다. 그쵸? 치원은 엄마한테서 생겼고요. 자녀 3에게서 라지 A, B, 스몰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라지 A, B, 스몰 d 생식세포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는 니은 디귿을 외울 수는 있지만 자녀사의 의미를 잘 캐치를 못했으면 이 문제는 시간 내에 못 푼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 변형한 거야. 전혀 신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기출문제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문제야. 요거 여기까지 놓쳤으면 4페이지 시간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봅시다. 사람의 유전연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표는 사람 피의 세포 가부터 다해서 대립 유전자 기어부터 리을의 유무 그리고 라지 A, 라지 B,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가부터 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이고 그렇다면 모든 DNA가 다 복제된 형태입니다. 자, 가부터 다 중에서 2개는 G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었고 나머지 1개는 G원기 세포 2로부터 형성되었다. 뭔 소리냐면 G원기 세포 1이 복제하면 중기 2N 그리고 1분열을 하면 중기 N을 만들고 즉 다 중기 세포니까 요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요 안에서. 또 다른 애는 G원기 2세포가 감수분열해. 얘도 복제해서 2N. 그리고 감수분 1분열을 해서 N. 중기세포는 여기까지야. 그치? 이 중에 가나다가 들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텍스트상에서 유전자를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나한테는 있는 기억 유전자가 가하고 다해는 없어. 그럼 얘는 2N일 수가 없네. N이네. 같은 원리로 가에 있는 리을이 나다에 없어요. 그럼 나도 N이다. 아하. 그러면 가나다는 어디에 들어있다? 요거 4개 중에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OX표가 제시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라지 A, 스몰 B, 라지 D라고 했거든.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 유전자잖아. 대립 유전자는 어떻게 돼? 핵상 N일 때 존재의 유무가 정반대로 나타냈지.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OX가 반대 경향을 띠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잘 봐봐. 디귿의 얘가 X면
XOX, OXO. 존재 경향이 반대지. 즉 얘네 둘이 대립 유전자야. 즉 얘네 둘이 라지 A 또는 스몰 A다. 그럼 니은과 리을은 스몰 B 또는 라지 D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세포 봐봐. 디귿이 존재하는데 라지 A 모르겠다. 그럼 다세포로 가야겠다. 그치? 다세포도 디귿이 존재해? 근데 라지 A가 있네. 딱 걸렸다. 디귿에 라지 A가 있고요. 기억에 스몰 A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지금 가나다 세포의 이 감수 분열할 때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 요거를 알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유전자형을 일단 생각을 해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가 있다 없다 하니까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확정이지. 그치? 그럼 핵상이 N일 때 라지 A가 있는 세포와 라지 A가 없는 세포가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여기 라지 A가 있어. 그럼 중김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얘는 라지 A가 없고 스몰 A가 있네? 그럼 라지 A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하나. 1분열 이후에 만약에 지원기 세포가 분열하다 나온 중기 N 2개면 여기에 가나다 중에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는 1분열 때 상동염 색채가 분리되면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됐잖아. 그럼 위치가 어떻게 돼? 반대편에 있다? 라지 A와 스몰 A가 따로 간다. 그치? 그러면 그게 가나다 중에 누구니?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적어도 나에 대해서 가나다가 존재 패턴이 반대잖아. 오케이. 그러면 나가 여기에 있는 건 확실해. 그럼 나를 하나 잡아줘. 나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근데 나에 있는 유전자가 지금 뭐가 있어? 스몰 A랑 라지 B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 중에 누가 이쪽에 있느냐. 나에 대한 반대편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존재 유무가 다 다른 것도 반대가 돼야 돼. 잡아. 얘가 XX지. 그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핵상 N 중기는 OO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 그냥 얘네가 쥐원기 1세포가 분열하다 나온 애구나. 그럼 가의 위치는 여기구나.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 둘 다 라지 B가 있는데? 그럼 가에도 라지 B가 있네. 라지 A도 있는데? 끝났다. 그럼 유전자형은 B가 동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몰 B는 원래 없는 거야. 그럼 다음은 얘가 뭐다? 스몰 B다. 그럼 얘는 라지 D인데? 그럼 라지 D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세포는 어디 있다? 이쪽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B다. 맞습니다. 1로부터 다가 형성된 건 아니죠. 다는 2가 분열하다 나온 세포. P의 가의 유전자형은 B가 동형이지. 근데 얘는 B를 2형으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고 차분히 풀면 풀 수 있다. 왜?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몇 개 짬뽕해서 낸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드디어 이제 4페이지 넘어왔는데 바로 시작부터 좀 사이즈가 큰 가계도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 따라서 풀지 말지 결정을 해야지.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 바보야, 바보. 그치? 딴 거 먼저 풀고 얘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는 뭐냐면 형질이 가나다 3가지가 나와서 원리가 어렵진 않은데 자료를 읽을 게 많아. 그래서 시간을 너무 쓰게 만든 문제야. 볼게요. 가는 9번 염색체 있고 나와 다 중 하나는 X, 나머지 하나는 9번에 있어. 상연관이 있다. 그 얘기죠. 가는 H, 나는 R, 다는 T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자, 가계도상의 가나 발현 여부를 줬어. 정리를 하면 가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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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 정상, 정상, 가정상, 가정상, 정상, 정상. 가계도에서 뭐 안 나와, 그지? 그래서 표를 줬고요. 표 밑에 보면 2와 5에서 다가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와 6의 다의 유전자형이 같대. 몰라.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전자형은 같대. 뭔가 이제 저기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표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빵 떴으니까 이거부터 좀 활용을 해봅시다. 자, 3번은 지금 우리 아버지 가나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이거든. 자, 근데 가나에 대해서 라지 H 스몰 R이 빵이야. 빵빵이다. 빵빵이다. 그럼 라지 H가 빵이면 우성일 수가 없네. 가에 대해서는 열성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스몰 R이 빵이야. 그럼 이건 우성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허, 형질의 우열관계가 3번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가우성, 정상, 열성. 쌍염색체는 알려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정상, 우성, 나, 열성. 염색체는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열성 유전자가 빵개니까, 그치? 나에 대해서 빵개야. 우성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우성 라지 R과 스몰 t 합이 2야. 그럼 이거는 2 플러스 0이거나 1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따져보자. 요걸 좀 적용해서 보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열성이야. 근데 상이니까 요거는 이형접합. 역시 열성이고 이형접합 그냥 바로 털렸어. 자, 나에 대해서는 나가 열성인데 나가 한 명밖에 없어. 이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형접합인 것까지만 확인이 되죠. 그럼 가계도에 적용을 할 거야. 자, 우선 2번 엄마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겠다. 이제 2번 엄마는 정상, 정상 다가 발현이 되는데 가에 대해서 정상이 열성이니까 라지 H가 빵개네. 그럼 스몰 R을 하나 갖고 있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있던 상에 있던 DNA 2개 있어야 되지. 이형접합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형접합. 그럼 라지 R을 하나 갖고 있겠네. 그럼 이건 3 플러스 2인데 다가 발현됐어. 스몰 t가 2개인데. 아, 다가 열성이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상, 우성, 다 열성인 거 찾았습니다. 다가 열성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5, 7, 8을 통해서 추가로 뭐 얻을 수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5번의 경우 저기 5번. 정상, 정상, 다. 그치? 가에 대해서 정상 열성이고 다에 대해서 다가 열성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이 사람은 라지 H가 빵개야. 플러스 1이네.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열성이야. 그치? 그럼 라지 R 플러스 스몰 t인데 잘 생각을 해. 이 사람 지금 나에 대해서 정상이라서 라지 R이 있지, 우성. 근데 스몰 R도 있어? 남자인데? 딱 걸렸다. 그치? 이 사람이 이형접합이니까 아, 얘네 둘이 상연관이구나. 그럼 다는 자동으로 X구나 쭉 나와버린 거야. 됐어? 응.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1이었네. 다를 하나 갖고 있는데 발현됐네. 설명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4번, 6번에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해서 그걸 유추하기 위해서 7, 8도 한번 털어볼 거야. 자, 7번 아들레미는 가 정상을 갖고 있고 가가 이형 접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1 플러스 0입니다. 그럼 얘는 스몰 R이 빵개야. 그럼 라지 R을 2개 갖고 있었지. 그럼 2 플러스 0이 돼서 이 사람은 다에 대해서 정상이 발현됐고요. 자, 8번 딸내미. 정상, 정상인데 정상 열성이가 알아서 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라지 H가 빵개잖아. 0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이형접합이었어. 그럼 라지 R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1 플러스 1이었어. 1 플러스 1이면 이형접합이란 얘기지. 근데 딸이니까 어떻게 돼? 얘는 정상. 이형접합이니까 이형접합이면 어떻게 돼? 다가 있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7번 아들내미가 다에 대해서 정상을 갖고 있을까? 4번 엄마는 정상인 건 확실해. 우성 X를 줬으니까. 그지? 자, 근데 3번으로 돌아가서 그럼 3번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게 뭐야? 니은도 나도 상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스몰 R 빵기면 이 사람은 라지 R이 2개 0 플러스 2 플러스 0. 그치? 그럼 정상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는 다를 갖고 있지 않지? 그럼 다유전자 이형접합은 누구한테서 왔어? 엄마한테서. 그럼 여기가 다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니까 이 사람도 이형접합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걸 갑시다. 자, 보기 기억. 다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아까 찾았어. 그렇지? 니은 4의 가나다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이다. 어때? 4번. 나는 어떨까를 따져야 되는데 4번이 여기 없구나. 찾아야 되네. 자, 정상이 우성이긴 해. 근데 자, 이 아빠가 지금 빵개야. 그치? 그런데 애들을 봐봐. 7번은 나에 대해서 빵개, 우성만 갖고 있어. 근데 8번이 요게 이형접합이었어. 그럼 얘도 열성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안 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줬겠네. 엄마 이형이네. 그럼 4번은 유전자형이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형접합으로 모두 이형접합이 설명되지. 디귿. 674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6과 같을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해?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6과 같으려면 가
정상이 발현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좀 복잡하니까 6, 7을 옆으로 빼서 설명을 할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6번은 자, 지금 다 이형 접합이기는 해. 근데 아빠가 나가 동형이고 엄마는 가에 대해서 정상, 열성이라서 동형이니까 생각해봐. 아빠한테서 반드시 나를 받고 엄마한테서 반드시 가에 대한 정상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유전자는 이형이니까 여기 가, 여기 정상. 자, 그 다음 다에 대해서는 여자고 이형 접합이니까 다와 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남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거야.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가 정상이야. 근데 가는 이형이고 나는 동형이지. 빵겼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가 정상 이형이고 나에 대해서는 정상 동형인 거야. X형 색채는 정상 X와 Y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이에서 뭐가 태어날 확률이야? 이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6과 같은 표현형 가 정상이 태어날 확률인데 이거 전부 우성이거든. 그치? 가 정상 모두 우성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가정상을 먼저 생각해 보자. 둘 다 우성인데 가만 살펴보니까 아빠가 아예 9번 염색체가 가정상인 9번 염색체가 있어. 그럼 이건 우성 염색체니까 아빠한테 이걸 받으면 그냥 이게 발현이 돼. 따라서 가나에 대해서 가정상이 발현될 확률은 그냥 2분의 1 바로 나와. 자, 그럼 이제 다에 대해서 정상이 발현될 확률인데 정상은 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니? 엄마한테 다 받고 아빠한테 Y를 받는 요것만 빼고 모두 정상이 발현될 거 아니야. 즉, 다에 대해서 정상이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이다. 그러면 2분의 1 and 4분의 3을 하니까 얘는 8분의 3이 나오는 거지. 즉 16분의 3이 아니라 8분의 3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다 훑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난이도가 막 찾기가 매우 어려워 이건 아닌 거야. 알았지? 자, 요거 신박하지 문제, 그치?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냈어, 그치? 자,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인데 침과 눈물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 딱 이거 보면서 뭐지? 괜찮아, 보기 보면 되니까. 자, 실험 과정하고 결과를 볼게요. 사람이 침과 눈물을 각각 표와 같은 농도로 준비를 했고 가에서 준비한 침과 눈물의 양에 같은 양의 세균 G를 넣고 각각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G의 증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생각해봐. 고농도에서 저농도지, 그치? 자, 침에는 얘가 0.01일 땐 세균이 번식했어. 근데 0.1일 때는 번식 안 했어. 그럼 그보다 농도가 높은 1에서는 당연히 번식 안 하겠지. 근데 눈물에서는 0.01조차 번식이 안 되니까 이 농도 모두 번식을 안 했을 거야.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네. 자, 그래서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한다. 이거 읽는 순간 맞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라이소자임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몸의 표면에서, 그치? 더 이상 더 들어오지도 못하게 외부에서 막는 세균을 죽이는 효소란 말이야. 라이소자임. 자, 따라서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동그라미 A는 X이다도 맞습니다. D가 사람의 침과 눈물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라이소자임이 그거지. 저게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세균이 있냐 골라서 공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지만 라이소자임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수 있다. 이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자, 확률 문제 꽤 쉽게 나왔습니다. 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도 보고 길고 오래 걸리겠는데 그럼 19번을 먼저 풀자. 요 정도 실력이었으면 훌륭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두 개 다 풀 실력이 되면 좋긴 한데 시간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19번을 먼저 풀고 그러니까 17번을 뺀 나머지 먼저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을 17번에 투자를 했어야 선명한 선택이었다 보입니다. 봅시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으며 뭔 소리지? 형질이 3개인데 염색체가 2쌍이라고? 연관된 거 있겠다. 그래서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그럼 나가 어딘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는 A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중간 유전이죠. 나는 B세트, 다는 D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중 하나는 완전 우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간 유전이야. 그러니까 나다 중에 완전 우성과 중간 유전이 각각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D인 남자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다의 표현형 최대 8가지다. 요게 힌트죠. 지금 염색체가 두 쌍이라서 인수 두 개로 쪼갤 거거든. 이런 거야. 표현형이 8가지다. 그 얘기는 4 and 2다. 생각을 해봐. 한 쌍 독립된 유전자가 표현형을 4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 무슨 소리야? 표현형 4가지 쪽이 아하, 얘가 두 세트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고 얘는 한 세트 독립되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A는 중간 유전이야. 근데 가하고 다가 다른 염색체에 있어. 쟤네 유전자형을 고려를 해봐. 자, 남자 P는 라지 A 스몰 A, 여자 Q도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 이형접합이거든. 근데 가만 독립되어 있고 나다가 연관이라면 어라? 중간 유전 이형접합, 이형접합 만났는데 표현형 2가지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아, 그럼 뭐다? 가나가 연관이다. 다가 독립이다. 요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를 봐봐. 라지 DD, 라지 D 스몰 D인데 표현형 2가지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라지 DD, 라지 D 스몰 D가 완전 우성이 돼버리면 표현형이 1가지밖에 안 돼. 아하, 걸렸다. 얘가 중간 유전이다. 그럼 가 중간 유전이고 나가 완전 우성이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쭉 와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스몰 BB, 라지 D 스몰 D인 아버지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B, 라지 D 스몰 D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은 정신없지, 그치? 정리를 합시다. 일단 라지 A 스몰 BB, 라지 D 스몰 D인 아버지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B, 그리고 라지 D 스몰 D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근데 이 아이의 표현형이 Q와 같아야 돼. Q를 읽어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거든. 자, 요거에 적용해서 읽어볼 거야. A, B는 연관인데 A 세트가 이형접합이니까 중간 형질, B는 완전 우성이라서 우성 형질, D가 중간 유전이었으니까 이거 중간 형질, 요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라지 A 스몰 A면서 B가 우성 and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D를 먼저 털자. 독립이니까 이형접합에서 라지 D 스몰 D 확률은 2분의 1 바로 나오죠. 자, 이제 연관관계를 따져야 돼. A, B는. 자, 여기 우리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BB, 엄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B인 거야. 그러면 B가 우성이려면 엄마한테 하나만 받으면 그냥 우성이 돼. 그럼 이거 우성은 따질 필요 없어. 그럼 뭐야, 그 다음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를 보면 되겠네. 중간 유전이니까.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아하, 그럼 뭔 소리야? 2분의 1 and 2분의 1에서 얘는 4분의 1이겠군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확률 문제지만 간단하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고 약간 이제 수능 특강 비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EBS 교재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봅시다. 그림은 평형 상태인 생태계 S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의 시점 T1부터 T5에서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냈고, 표는 구간 1부터 4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냈어요. 따라가 봅시다. 자, 지금 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이벤트가 요때 일어나서 얘가 증가했어. 그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돼. 먹이가 증가했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선 포식자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할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식자는 증가했는데 먹이가 감소한 거야. 그래서 얘네는 감소하게 돼.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 이제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는 먹이가 줄었어. 감소하겠다.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가 감소함으로써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감소했지. 그러니까 증가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해서 돌아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럼 보기 해결해 보자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감소가 맞고요. 자, 이제 시점 T2와 T3를 비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거야. T2와 T3에서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T2일 때부터 T3가 감소하겠지. 왜? 1차 소비자가 먹어치우니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자,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 언제? T3일 때 먹이 증가가 더 증가해 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T3 시점이 더 크겠네. 그래서 T2가 아니라 T3일 때가 더 분수값이 크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 디귿. T5일 때 마지막 T5일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야. 언제나 이거는. 자,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고 그냥 자료를 이것도 읽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서 전반적으로 개념 문항들이 자료 해석형으로 다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단순 기초문제 개념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하위권 친구들한테 많이 부담이 됐을 거고 어차피 상위권 친구들은 큰 타격이 없고 추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시간 싸움만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문제 퀄리티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구평 문제를 기준으로 수능을 대비해서 복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라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